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닉네임이 조금 특이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는 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닉네임의 유튜버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신국부로님 모셨습니다. 박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국부론입니다. 21세기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가, 부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사람이란 뜻으로 보룽자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신국부론의 황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2020년 2월 27일에 스마트 스토어에 첫 상품을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위탁 판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기간인데, 그 이전에는 사실 한 10년 가까이 제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온라인 관련 사업이긴 했는데 모두 말아먹었습니다. 아니, 온라인 사업 어떤 거 하셨었길래?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뭐 홈페이지 제작하거나 그리고 뭐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랑은 좀 많이 제가 그때 좀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탁을 3년 정도 하시고 지금도 위탁이 주라고 저는 봤어요. 네, 맞습니다. 위탁을 3년 동안 하실 정도면 위탁에 정말 큰 매력이 있고, 좀 소위 말하면 좀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최근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최근 월 매출은 사실 쿠팡에서만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성수기,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그때는 막 3,000에서 5,000만 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림잡아 평균 3,000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대략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마진율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평균 마진율은 사실 광고하기 전에 예. 한 40에서 70%를 잡고 있습니다. 40에서 70이요? 그러면 광고까지 하면, 요즘 광고가 조금 비율이 좀 있어서 좀 하면 어느 정도? 광고까지 하면은 20에서 한 50%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고집을 하고 이 방식을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쵸? 맞습니다. 아니, 위탁 판매로 첫 달 매출액이, 그 영상 봤을 때 매출을 3천만 원까지 첫 달에 일으켰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3천만 원을 낼 수 있게 해준 효자 상품을 그 신국부론 채널에서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채널에서도 조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상품들이 예측해서 팔렸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도. 사실 그 작년 11월 달에 팔렸던 상품은 핫팩 상품이긴 했는데, 그때는 쿠팡에서만 매출이 3천만 원 좀 넘게 나왔고 스마트 스토어까지 합친다면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사실 뭐 크게 기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 넘겼던 적은 그보다 1년 전에 2020년 9월쯤에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담감이나 그냥 좀 불안감이 좀 더 크더라고요. 작년에 팔았던 핫팩보다는 2020년 9월쯤에 팔았던 상품인데, 그 상품은 그때는 사실 김치 상품이었습니다. 김치요? 네, 김치 상품은 네이버 그 데이터랩에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꾸준하게 섭취를 하는 음식이고, 그리고 9월, 10월 요때 그래프가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이 지난다면 11월부터는 절임 배추가 많이 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작년 11월 달에 절임 배추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핫팩 1,000만 원 정도 넘게 매출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검색을 한다는 건 사 먹으려고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김치는 수요는 1년 내내 꾸준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9월, 10월에 높은 거는 네. 김장철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담그진 않지만 갑자기 김치가 생각나서 김치를 사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그때 9월 달에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작년에 담아놓았던 김장이 이제 떨어질 시즌. 그래서 9월 달에 맞다. 김치가 많이 팔립니다. 담근 게 떨어져서 담글 시즌이 왔으니까 네. 담그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양을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죠. 6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은 세상에 소싱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조금 있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네. 와. 이런 생각도 못해. 저는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 건 네. 줄 알았는데, 왜냐면 최근에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김치 안 담그잖아요. 네. 저희 집 지금 식구가 5명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김치 안 담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역시 한국인은 김치를 네. 담궈야죠. 네. 자, 그 상품으로 선택해서 네. 아까 핫팩도 있었고 뭐 김치도 있었지만 소싱한 이유가 있었었나요? 사실 저도 신사임당 채널의 창업 다마고찌를 2019년도 중순부터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창업 다마고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데이터와 트래픽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소싱을 한다면 판매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트래픽에 올라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된다. 그리고 꾸준하게만 하면 된다. 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전 그 10년 동안에는 네. 어떤 일을 해오신 거죠? 10년 동안 사실 2011년도에 서울에서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잘렸어요? 네, 막무가내 내려왔습니다.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네. 사실 저도 건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건축 도면을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뭐 태블릿 PC에다가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좀 자신 있게 했던 게 3D 모델링입니다. 건축물 자체를 모델링해서 매핑하고 렌더링 돌려서 실제처럼 보이게끔 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친구가 했던 게 유니티 게임 엔진을 가지고 네, 그런 3D 모델링을 폰에다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현장에서 설계도 없이 폰 하나만 가지고 네, 돌아다니더라도 도면 확인하고 모델링 확인하고 뭐 검수하고 뭐 간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 네, 그런 작업을 하다가 그 친구와도 결별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뭐 국가 과제도 한 번씩 해보고 뭐 한콘진에서 나오는 뭐 그런 1억짜리 1억짜리 과제도 해보고 뭐 홈페이지 제작도 하다가 뭐 그렇게 크게 막 돈을 벌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때 사실. 그냥 뭐 거의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했고 2012년도에 연 매출이 230만 원이었어요. 한 달도 아니고요. 네, 연 매출. 연이. 네, 그러니까 와. 세금 계산서로 끊겼던 게 230만 원. 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시고 네, 다시 이렇게 또 재기에 성공하신 거네요.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아, 예. 더 올라가셔야죠, 당연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은 직원 없이 혼자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 온라인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10년 동안 그래도 조금 잘 안 풀렸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온라인 사업을 딱 본격적으로 딱 시작할 때 이전에 그런 경험 때문에 네. 혹시라도 또 좀 하시는데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진 않고 듬성듬성했었습니다. 그냥 뭐 두려움보다는 사실 불안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한 달에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났기 때문에 오? 뭐라도 수입을 좀 늘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게 불과 2, 3년 전입니다. 네, 지금도 네, 많이 갚아 나가고 있고요. 다달이.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학자금 대출 없이 그래도 대학을 졸업시켜 주셨는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막 저질러 놓은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부모님 눈을 또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거기다 또 결혼도 했고 뭐 자식도 한 명 있고 그래 삶이 정말 그냥 막막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혼자서 운전하다 보면은 그냥 뭐 핸들을 틀어버릴까 아니면 그냥 좀 누가 내 차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사고방식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자들은 전부 다 그냥 뭐 도둑놈 같이 느껴지고 유튜브에 이래 수익 공개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처럼 그렇게 바라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인식들이 아마도 가장 큰 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온라인 사업을 제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더라면 예. 네, 하는 생각이 더 큰데 지금 MKYU의 그 김미경 학장님이시죠. 예. 네, 그분께서도 앞으로 인간은 세 가지 땅에서 살게 된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두 번째는 온라인, 세 번째는 메타버스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 앞으로도 온라인의 중요성은 더 대두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온라인으로 뭐 갈아타야 할 시장이 아닌가. 오프라인 상에서 저희
저도 이제 MZ 세대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84년 진짜? 84년생이기 아, 84년.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부동산들은 기성세대가 거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좀 덜 치열한 온라인 세상으로 좀 눈을 돌린다면 먹거리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온라인 세상으로 앞으로도 더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건 없으셨었어요? 시작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때 늘 돌아왔어요. 불안했습니다. 맞아요. 전 지금도 불안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어제 파트너사 대표님하고 저녁 네.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흥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지금 잘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프라인만 하시던 분들은. 그리고 온라인을 하면서 굉장히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막 늦은 편은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신국부론 채널을 보면서 네. 좀 뭔가 새롭게 다시 도약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두 군데가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판매 전략이 따로 있으실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고객님들께서 락인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로 볼 것 같습니다. 쿠팡은 보시면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님들이시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보면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님도 있고 가격 비교를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님도 있고 물론 쇼핑을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님도 있습니다만은 쿠팡은 오직 쇼핑을 위해서만 들어오는 고객님들이 락인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로켓 배송과 그 뭐 저렴한 가격으로 인식이 고객님들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쿠팡에서 쇼핑을 많이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만큼 SEO에 관심을 안 기울이더라도 쿠팡에서는 태그나 뭐 제목 같은 것만 좀 잘 적으면 훨씬 네이버보다는 전략을 좀 다르게 해서 쿠팡에서 뭐 상위 노출시키고 뭐 빠르게 성과 낼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이 아마 쿠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느낌처럼 좀 다가오는데요. 네. 쿠팡은 맞아요. 쿠팡을 연다는 것은 네. 뭔가 살려고 들어가는 거지 네.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우연히 쇼핑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SEO는 확실히 쿠팡이 약하고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쇼핑에 타겟팅된 사람들이 온다고 네. 상품 제목을 지을 때 뭔가 확 끌어들이는 뭔가 매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꿀팁 같은 게. 아, 네. 사실 쿠팡 제목 정하는 거는 답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연관 키워드나 그리고 뭐 제목을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그러한 키워드를 태그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제목에다가 상단에다 넣어주시면 되긴 하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셀러분들께서 오직 키워드만 잡으시려고 제목에도 키워드로만 가득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저희 채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키워드 제품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나 그리고 뭐 미사 여구 같은 것들을 좀 넣으시면은 그냥 그게 자체가 카피라이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명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핫팩이라고 그래서 그냥 핫팩 100매, 핫팩 100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지속 시간이 13.1시간으로 오래가는 핫팩 그러면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숫자를 좀 디테일하게 써서요. 네, 숫자도 그렇고 비닐 가운도 그렇고 발상의 전환을 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 자, 상품을 그러면 올렸다면요. 그 상품이 눈에 빨리 띄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빨리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뭐 예를 들면 광고 상위 노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 투트랙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개념상으로만 설명을 좀. 예. 네. 사실 뭐 경쟁 강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정보들이 사실 오히려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는 시간에 오히려 그냥 광고 한번 돌리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서 수익률을 고려한 매출 성장 광고를 일단 한번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한번 돌려보고요. 거기서 뭐 잘 나가는 상품이 한두 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하나 빼서 따로 그 광고를 자동이든 수동이든 돌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2주간 14일 내에 5개를 판다는 목적으로 초보자분들께서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되고 나면 광고를 끄셔도 되거든요. 그 전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매출을 일으키고자 한다면은 쿠팡에서는
광고 수익률이라든지 키워드 단가를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좀 잘 팔아보려고 키워드 단가, CPC 단가를 좀 올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쿠팡은 12시 땡 하게 되면은 그 광고를 쿠팡 AI가 돌면서 막 소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는 잘 팔고 싶어서 키워드 단가를 500원에다가 했는데 뭐 예산을 10,000원으로 했을 때 500원으로 하면은 12시부터 새벽 사이에 그게 다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어떻게든 소진시켜 버리려고요. 네. 그래서 보통 쿠팡은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판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CPC 단가를 100원이나 110원이나 최저 단가로 해서 새벽 12시부터는 소진을 안 하고 8시부터 소진을 하게끔 그냥 낮춰버리는 거죠. 네, 그런 전략도 제가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좀 다른가요? 네. 제 광고는 그냥 계속 켜두시는 걸로. 자, 상품을 팔다 보면 위탁이다 보니까 네. 내가 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판매가 되면 재고를 확인해 보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품절이 좀 덜 나게 하려면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수동 등록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대량 등록은 뭐 사용은 안 해봤는데 플레이 오토라는 걸 한번 경험은 해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대량 등록은 제가 뭐 적극적으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품절이 된다면 사실 그 G마켓이나 네이버에서 똑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상품을 그냥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 됐을 때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제3자 정보 제공 때문에요. 네, 개인정보 이용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다가 음. 해당 상품은 위탁 구매 대행 상품으로 구매 시 제3자의 배송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라는 문구만 넣어주시더라도 웬만한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품절이 났을 때는 다른 네. 사이트에서 어떻게든 찾아서 보내주고, 네. 근데 그러려면은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제 이걸 구매한과 동시에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네. 보여주면은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 온라인 사업을 지금 시작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신국 프로님이신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온라인을 시작하시고 수익이 나오기까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갈아 넣으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네. 그거를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마치 뭐 저는 첫 달 3천만 원 나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이렇게 빠른 성과를 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사실 시간을 재어보거나 네. 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유튜브 보고 강의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잘 팔리면 또 잘 팔리는 대로 고민이고 안 팔리면 또 안 팔리는 대로 고민이고 이게 잘 팔리는데 왜 고민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내만 팔고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팔리면은 재고가 또 언제 또 소진될지, 배송은 또 왜 이렇게 느린지 그런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컨트롤 밖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았고, 안 팔리면 또 안 팔리는 대로 또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를 유튜브 상에는 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하루에 뭐 30분만 일하고 뭐 월천 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사실 많이 갈아 넣어야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임계치를 넘기기 전까지는 자신을 좀 갈아 놓고 그 시간을 들여서 저 대신에 뭐 투입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용병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절대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 네. 수학이 응용이니까 조금만 원리만 하면 쉽지 않겠냐, 수학처럼. 네. 근데 수학도 사실 암기 과목이에요. 네. 공식도 외워야 되고 뭐 하는 것도 맞잖아요. 네. 그런 정도 올라오려면 좀 저도 신국님처럼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다들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나요?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네.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다 똑같네요. 사실 저도 네. 쉽게 돈 벌 수 있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나만 알고 싶고, 네. 네, 그런 것들 있죠.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질문을 좀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보름자님께서는 잘 팔리는 상품 소싱 방법은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이제 월별로 이렇게 뭐 김치면 김치, 뭐 핫팩이면 핫팩, 어떻게 보면 계절성 상품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